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자오마조우의 모피를 입은 비너스입니다. 레오폴트 폰 자오마조우. 자오마조우는 1836년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렘베르크에서 경찰국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라츠 대학에서 법학, 역사, 수학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렘베르크 대학에서 잠시 역사학 교수로 일했으나 곧 자유로운 작가 생활에 전념하면서 주로 발리시아 지방을 무대로 역사적 테마를 다루는 작품들을 써서 문학적 명성을 떨쳤습니다. 마조우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사랑, 재산, 국가, 전쟁, 죽음을 테마로 하여 6권의 책을 카인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쓰게 되는데 첫 작품이 사랑을 테마로 한 모피를 입은 비너스입니다. 반다 폰 두나예프. 여자 주인공인 반다 폰 두나예프는 쾌락과 향락에 따를 뿐 무엇에도 구속되거나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여자입니다. 제페린 폰 쿠지엠스키. 남자 주인공인 제페린 폰 쿠지엠스키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구속되고 종속되기를 갈망하는 남자입니다. 오스트리아 작가 자오마조우가 1870년에 발표한 모피를 입은 비너스는 마조우의 극단적인 감각주의와 피약적인 성적 취향을 담은 자전소설입니다. 자신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타인, 특히 여성에게 학대받는 것에서 쾌락을 느끼는 인물들을 그린 마조우는 실제로 모피를 입은 비너스의 주인공 제페리와 닮아 있으며 이 작품은 그의 일생과 문학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크로프트 에빙이 마조이즘을 성도착증의 한 개념으로 발표한 이후 이 작품이 단지 성도착의 산물로 치부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인간 본성에 잠재된 마조이즘적 쾌락과 사랑의 관계에 존재하는 권력의 역학에 대한 통찰을 간과한 것입니다. 모피를 입은 비너스는 작가의 불운한 죽음과 함께 방치되었지만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등의 대문호들이 경의를 표했고 마조우의 문학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걸작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르파티아 산속 휴양지에 있는 귀족 청년 제페린 폰 쿠지엠스키의 집 위층 방에는 반다 폰 두나예프라는 아름다운 미망인이 머물고 있습니다. 제페린은 돌로 된 비너스 상을 몰래 숭배해 왔는데 비너스 상처럼 차갑고 매혹적인 반다에게 반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다는 어떤 구속도 받기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여성으로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제페린은 대신에 모피를 입은 우아한 여인의 누이가 되는 자신의 환상을 실현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을 더욱 잔인하게 대하고 냉혹하게 채찍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반다는 차츰 이런 행위에 쾌감을 느끼고 제페린에게 그녀의 노예가 되며 심지어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있는 집 자식으로 배울 만큼 배운 제페린은 이제 하인들과 같은 방을 쓰며 육체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레고르라는 예명을 받고 버림받은 개처럼 치이며 살아가는 하루에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동시에 흥분합니다. 잘생긴 그리스 대사가 그들의 앞에 나타나기까지 그는 최소한의 안전만큼은 보장받은 채로 자신의 쾌락에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 대사와 애정인각을 버리고 제페린을 향한 가혹과 학대는 점점 반다를 악녀로 만들어갑니다. 그에 비해 제페린은 그런 반다로 인해 사랑의 갈망으로 더욱 흥분과 집착에 도취되는데 반다는 결국 제페린을 피해 도피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페린을 떠난 반다가 보내온 소포 속에는 모피를 입은 비너스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평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진지하고도 엄숙한 투로 대답했다. 상대를 지배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에게 지배를 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노예가 되는 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바가지나 긁어대며 괴롭히려 드는 여자가 아닌 차분하고도 자의식에 찬 엄격함으로 상대를 다스릴 줄 아는 여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어요. 당신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봉사하고 당신이 하는 그 무엇도 참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를 밀쳐버리지만 마요. 난 당신이 내 노예가 되어 주었으면 해요. 당신을 내 놀이개감으로 삼겠어요. 오, 제발 그렇게 해줘요. 나는 한편으로는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황홀감을 느끼며 외쳤다. 결혼은 평등과 합의에 바탕을 두지만 이와 달리 가장 강렬한 열정은 서로 상반된 것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거의 서로 적대적으로 마주 서 있는 양극이지요. 내 사랑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미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지요. 그런 관계로 보면 한쪽 사람은 망치가 되어야 하고 다른 한쪽은 모루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모루가 되고 싶네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무시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나는 한 여자를 떠받들고 싶어요. 당신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환상을 일깨워 주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숭배하는 여인을 한 아름다운 여인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대가로 당신을 학대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말이죠. 반다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깔깔대고 웃었다. 그래요. 내 몸을 묶은 다음 내게 채찍질을 하고 발길질까지 해대는 그런 여자죠. 그러면서 정작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여자죠. 그리고 당신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당신을 미칠 지경으로 만들고 당신이 그 운 좋은 면적과 맞서게 한 다음 당신을 연족의 야수 같은 손에 내맡겨버리는 그런 간이 큰 여자겠죠. 안 그런가요? 마지막 장면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녀가 욕조에서 일어나 은빛 물방울과 장밋빛 햇살이 그녀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을 때 나는 할 말은 잃고 황홀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타월로 그녀의 몸을 감싸주고 그녀의 아름다운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쪽 발을 마치 발판 위에 올려놓듯 내 몸 위에 올려놓고서 큰 벨벳 외투를 걸친 채 쿠션 위에 누워 있었을 때 그리고 몸을 받치고 있는 왼팔은 마치 잠든 한 마리 백조처럼 소매의 검은 모피 속에 누워 있고 그녀의 오른팔은 되는 대로 채찍을 매만지고 있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예의 그 조용한 행복감을 느꼈다. 화가는 넋 나간 사람처럼 그녀를 쳐다본다. 그의 얼굴은 어린애처럼 놀란 빛이 역력하다. 혐오스러움과 찬미가 뒤섞인 표정이다. 내게 채찍을 휘두르는 동안 반다의 얼굴은 점점 더 예의 그 잔인하고 조롱의 빛이 역력한 표정을 띄어간다. 나를 어쩔 줄 모르게 환희로 물들이는 그 표정이다. 지금 이게 당신 그림에 필요한 표정인가요? 그녀는 소리친다. 화가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길을 떨어뜨린다. 바로 그 표정입니다. 그가 어물어물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반다가 조롱조로 말한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예, 그 독일 화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른다. 나도 그렇게 채찍으로 때려주십시오. 이 소설은 2013년에 로만 폴란스키 감독에 의해 영화화가 됩니다. 엠마누엘 자이그너와 마티유 아말릭이 주연을 한 이 영화는 자신의 연극에 출연할 여배우를 찾지 못하던 주인공이 배역에 적합한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오디션에 응모한 배우와 연극을 준비 중인 감독, 단 2명의 배우만 등장하는 데다 오디션이 벌어지는 무대 위를 떠나지 않는데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대본의 리딩을 하다가 각본 자체에 대한 비평을 하고 어느새인가 실제인지 서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영화입니다. 또한 한국의 송예섭 감독이 2012년 모피를 입은 비너스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서정과 백현진이 주연을 했습니다. 영화 감독 민수는 우연히 만난 주원의 육감적이고 고혹적인 매력에 빠져들고 그녀의 집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며 함께 지낼 것을 제안받습니다. 거대한 성과 같은 그녀의 집에는 난쟁이 집사가 함께 사는데 민수에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 살면서도 좀처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녀는 점점 미스터리가 더해지는데 민수는 그녀의 매력에 빠져 그녀가 시키는 대로 마조이즘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고립된 성에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과 그녀를 사랑하며
온갖 학대와 폭력에도 행복을 느끼는 남자의 기괴한 사랑과 죽음, 증오와 살인, 욕망과 형벌은 더욱 충격적인 결말을 향해 갑니다. 어두워져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어두워져야 눈 뜨는 것들이 있다. 어두워져야 잘하는 것들이 있다. 어두워져야 꽃피는 것들이 있다. 어두워져야 빛나는 것들이 있다. 어두워져야 그리운 것들이 있다. 김길종 저녁 어스름.